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치매 어르신 가장 편히 모시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식구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산할 아기 맞을 준비하듯이 마음을 우선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돈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인지장애가 일어나면 대화도 어렵고 이해도 잘 못하고 같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사고도 치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정말 잘 가지셔야 됩니다. 덩치는 어른이지만 생각은 아이예요. 아이는 예쁜 짓도 하지만 어른은 그러기가 참 힘듭니다. 체면과 교양은 없어지고 본능만 표출될 가능성이 참 많고요.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의 사랑과 이해와 인내와 수용이 필요하죠. 우선 사회생활을 보면 진단이 되면 직장을 가지고 계시면 은퇴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치매 진행 지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치매라는 사실을 알고도 치매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산보는 가족이 함께 하셔야 되겠죠. 산보 또 운동은 굉장히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여행이나 외식 등은 치매 진행 지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같은 여행이나 외식에 꼭 같이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회상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옛날 사진이나 고교 생활 때 동창들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떠올리고 이게 뭐냐고 같이 얘기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가 걸리면 생활 반경이 넓을수록 치매가 진행이 지연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규칙적인 생활, 계획표를 작성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생활 실천해야 되는데 언제 주무실 건지, 언제 일어나실 건지, 식사는 언제 하고, 그 다음에 산부는 언제 하고, 놀기는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타이트하게 짜갖고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크게 이렇게 줄잡아 따라가는 일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일을 좀 하면 좋은데요. 특별히 동요가 좋습니다. 주제가 있는 동요.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다 아시는 노래죠. 이 노래를 하면 내 살던 고향이 꽃피고 옆에 강이 흐르고 이렇게 언덕배기에 집이 있으면서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이런 상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시간을 배정해 놓으면 좋고요. 이게 기억 회상 자극이 될 수 있고 기분도 좋게 하고 또 면역력도 좋게 하고 근육 운동도 되고 호흡 운동도 되고 신경도 안정시키고 또 우리가 흥겹게 틀리든 말든 지휘를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흥겨우면서도 시간을 잘 보내고 즐겁게 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족 모임과 또 교회 다니시면 저속으로 예배 드릴 때도 꼭 같이 참여시키고 좀 행동이 느리더라도 같이 보조를 맞추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다른 사람이 노래를 좀 지도하고 같이 웃어주고 모임에 참여할 동안 주 보호자는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늘 붙어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진단을 받게 되면 일단 모든 자녀와 가족들이 모여야죠. 진단 후에 어떻게 치료할지 계획을 세우고 누가 어디서 모실까를 반드시 의논을 해야 되겠죠. 이때 제가 모실게요. 누가 이렇게 자원하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익숙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그게 환자에게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같은 친구들이 옆에 있는 데 가면 좋고요. 아파트보다는 시골 환경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셨다면 텃밭도 가꿀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녀들이 공평하게 한다고 6개월이나 1, 2년간씩 돌아가면서 모시는 걸 이렇게 막 제한할 텐데 이건 환자에게 아주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대부분 최종까지 보존되는 감각이 청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가족분들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새 아기 출산을 앞두고 양육용품을 준비하듯이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드시고 치매가 걸리면 점점 말기를 향할수록 큰 괴종시계나 아라비아 숫자판으로 된 둥근판 시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디지털 시계는 시계라고 생각지도 않고 시계인 줄도 모르고 거기 나오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한 물건들을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한 장씩 표시된 365장으로 된 달력, 매일 하나씩 띄지면 오늘 며칠이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위와 추위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필요하고요. 말기는 기저귀 같은 거, 필요한 안전용품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새 식구를 맞기 위해서 하듯이 집안 구조도 좀 바꿔주면 좋아요. 먹거릴 경우에는 휠체어가 있어야 되고 계단과 턱을 없애면서 평평한 바닥으로 화장실도 미끄러지지 않게 넌슬립 공사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낙상 방지를 위해서 손잡이, 침대보다는 익숙한 온도, 그 다음에 체감과 환기가 쉬운 방을 배정해서 정말 최상의 배려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밤에는 이 조명등을 켜야 되고요. 그게 좀 잘 안 보이면 야광 표지판 줄을 해갖고 줄 따라가면 화장실에 나올 수 있도록 꼭 누구를 안 깨우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조금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돈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선뜻 감당할 자식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이것도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다 빡빡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실 자식 외에는 공평하게 넉넉하게 돈을 거둬야 됩니다. 왜요? 모실 자식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기다 경제적인 부담까지 지으면 너무 가혹한 거죠. 환자가 기억이 없어지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쉽게 거짓말을 잘 하게 돼요. 모시는 자식 외에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철저히 지켜야 형제간의 화목이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는 그래도 아들이 모시게 되고 며느리가 참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때 딸이 가끔 몇 달 만에 한 번씩 와갖고 엄마한테 잘해준답시고 엄마하고 얘기도 하고 뭐하고 하면 엄마가 이때다 싶어서 뭐해? 얘야, 내 올케가 나한테 밥을 안 준다. 그럼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죠. 이게 반복돼서 계속하면 세뇌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안 믿으면 아니 전년이 나한테 밥 안 준다니까 엄마가 막 화를 내거든요. 오죽하면 내한테 화를 낼까 해서 이제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환자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억력 문제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기억 못해요. 뭐 어떤 장소나 뭐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약속했으면 꼭 써서 냉장고나 아니면 방에 또 문가에 이렇게 붙여두는 걸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모든 가족이 물건은 항상 약속된 지정된 장소에 놓기로 약속하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를 위해서요. 그 다음에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되죠.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다 직장 가야 되고 누구나 다 일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퇴직을 해도 너무 바빠갖고 과로사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시간을 빼서 함께 계속 있는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 보호자를 항상 배려해서 누구든지 퇴근하면 좀 교대해주고 쉬게 해주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배회를 해요. 자꾸 다녀요. 아파트인 경우는 문을 닫고 집안에서 다니면 되지만 그 다음에 단독주택인 경우 문만 열리면 나가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도 문만 열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걷는 자유는 허락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팔자로 이렇게 무한대죠. 수학에서 말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하는데 누가 옆에서 가족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이 환자한테 그런 자유는 반드시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이나 경찰서나 또 이런데 또 마을 주민회장이나 뭐 분녀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집에 치매 가족이 계신다고 꼭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표도 달아드려야 되고요. 길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파출소를 정말 많이 들락날락해서 많이 모셔와야 되죠. 혼자 다니거나 혼자 집에 있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금방 나가시면 우리가 아이들 보면 그런맛 배울 때 제일 힘들잖아요. 막 앞만 보고 달려는 게 못 쫓아가면서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이 노인들도 그래요. 나가면서 택시만 있으면 그냥 잡아 타요. 타고는 어딜 갑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자고. 긴가민가 하면서 가죠. 가면 한 대전쯤 갔다가 나 잘못 왔다고 돌아가자고. 그러면 택시를 대전까지 왕복하는 비용을 다 물어야 되니까 이것도 만만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가출 문제 일어나지 않게 누가 항상 옆에서 좀 같이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맛있고 제철이 아닌 비싼 과일들만 자꾸 찾는 거. 이거 보면 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밉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이 나의 존재를 있게 해줬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많이 수용하시고 참으셔야 돼요. 성격 변화가 오면 자기를 보살피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대상도 없이 종일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또 받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결 문제. 집안에 쾌쾌한 냄새,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으면 온 집에 냄새 나는데 이 냄새는 다른 뭘로 뭐 환기시켜도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손님 청하는 것이 거의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깨끗하게 잘 한다고 잘 씻어갖고 옷 갖다 내버리고 빨 장소에 갖다 놓고 그 사이에 똥을 싸갖고요.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막 긁어갖고 손톱 밑에 똥이 다 들어가는 경우 정말 수도 없이 겪어야 됩니다. 이 환자한테 같이 앉아있으면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두 손가락을 갖고 운동하고 혀를 내밀고 옆으로 돌리고 뭐 위로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면 좋고요. 부축하고라도 가능하면 같이 걷는 걸 많이 하면 좋습니다. 아이한테 그런 맛 배워주듯이 정말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인내력이 무궁무진해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손가락과 혀를 많이 움직이면 뇌 운동이 많이 됩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신압력 상실이 있는데 시간과 장소를 몰라보고 사람을 몰라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몰라보는 것은 가장 늦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집이 아닌 시설에 모시면 참 쉽죠. 돈만 주고만 되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당번을 짜갖고 뭐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문해줘야 외롭지도 않고 또 특별한 음식들도 좀 드실 수 있고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도 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늘 집에 모시는 것보다는 쉽지만은 그래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죠. 우리가 치매 환자를 모셔보면 예쁜 치매, 미운 치매 이렇게 하시죠. 예쁜 치매는 정말 힘들어도 아무한테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미운 치매는 누구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거죠. 자, 해마에 이어서 감정 조절하는 편도체와 행동의 억제를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침범당하면 사람이 충동적으로 돼요. 그렇게 일부러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침범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정 조절도 안 되고 행동 억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신경정신과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는 1세대 1950년대에 나온 그 정신병에 대한 약물들이 아닌 굉장히 작용은 좋고 부작용은 거의 나지 않는 약물들이 있으니까 너무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부추기고
보살피시는 분도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은 약물 도움을 조금 받으면 훨씬 좋습니다. 자, 아까 보면 이 앞에 게 파란 부분이 운동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손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죠. 그로만이 만든 건데요. 그 다음에 혀하고 그 다음에 입하고 눈하고 코하고 감각기관 요거 다 합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움직이면 뇌에 해당 부위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에요. 자, 치매 말기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못 움직이면 욕창 예방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몸이 눌려가지고 몸이 썩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2시간마다는 체위를 변경해줘야 됩니다. 이쪽을 돌려놓았다가 저쪽을 눕혔다가 또 앉혔다가 그러면서 몸을 이렇게 만져줘갖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썩지 않는 거죠. 그럼 자식과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신도 못 알아보면 지켜보면서 우리가 한탄하고 너무 실망하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 감정이 환자한테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참 조심을 하셔야 돼요. 고통 없이 편히 즐기고 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때도 가족들이 같이 잘 협조를 해 주셔야 환자가 편안하십니다. 그 다음에 밤낮이 바뀌죠. 이 밤낮이 바뀌면 옆에서 보시는 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깜깜하면 자고 햇빛이 있으면 일어나서 활동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우리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돌보는 사람이 다시 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하고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우리 큰올케는 자원봉사를 한 1000시간 이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이 자원봉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취미를 앓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식물인간처럼 취급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시까지 나를 있게 해준 내 부모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건강한 부모라도 내 부모를 잘 모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는 복을 주겠다고 그랬겠어요. 근데 자신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시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이렇게 변해가는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면 얼마나 큰 상이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간단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모르면 그러면 병 하지 말고 병을 이렇게 갖다 보이면서 이 병 보시죠? 이게 병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 눈을 맞춰가면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리고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큰 소리로 과음 지르면 안 되고요. 낮은 어조로 조곤조곤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로 해도 안 되면 제스처도 같이 쓰고 글로 써서 보여주고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장 편안하게 모셔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 또 후손들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으면 제일 좋고 걸렸다면 너무 놀라는 반응을 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잘 모시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꼭 일어나시면 이렇게 잘 대처해 주시면 보다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